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 열어주시죠. 자동차 쪽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수소차 쪽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네. 시동은 걸렸는데 운전자가 없다라는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요, 시동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제가 그럽니까? 보기에는 사실 수소차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전기차를 생각하게 되면은 뭐 이제 리튬 배터리 자동차 이야기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충전기 딱 꽂고. 근데 타보시면 알지만 좀 불편해요. 일단은 굉장히 좀 불편한 느낌이 좀 있고 좀 제약 요소들이 아직까지도 많죠. 뭐 물론 지금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데 전기차 충전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불편한 게 이제 충전 시간이라던가 그리고 달릴 수 있는 그 거리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온도에 따라 가지고 역시나 또 주행 거리가 좀 달라진다라는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전기차를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막 만들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수소차를 현대차가 원래 엄청 힘을 실어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수소 만들겠다 해서 뚝심 있게 현대차 쪽에서 수소 전기차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수소 전기차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수소를 원료로 하는 겁니다. 수소를 원료로 넣고 그 산소랑 만나가지고 물이 나오는 거죠. 그 만날 때 생기는 전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생기는지 공학적으로는 저희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물이 원료로 나오고 그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걸로 인해서 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원료는 전기 충전이 아니라 수소만 충전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수소 충전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상암동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잘 모릅니다. 그리고 수소차를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역시나 충전을 어디서 하냐라는 생각과 역시나 그것도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시동이 안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수소차가요, 이제 상용화가 되려고 하거나 그리고 판매가 점점 많이 이렇게 증가되려고 한다면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인프라 구축하려면요, 법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가 없죠. 그러니까 시동이 걸릴 듯 말 듯 하다가 지금 시동을 꺼버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2018년, 19년 때 현대차에서 팔고 있던 수소차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면서 판매량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정부 지원도 있었고, 그리고 국가 기관부터 해가지고 기업들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산다면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살 이유가 전혀 없어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수소차 인프라가 많이 이렇게 확충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수소에 대한 이야기들은 반드시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거 앞으로 안 될 겁니까? 라고 하면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차 쪽으로 저는 반드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도 많은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전기 부족하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이 전기 부족한 거 어디서 해결할 거냐라고 하다 보니까 태양력이니 풍력이니 뭐 원자력이니 하고 있지만 지금 인간이 쓰고 있는 전력 소모는 점점 증가하는데 자동차까지 전부 다 전기 충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전력량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전기를 따로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게 그거잖아요. 테슬라 자동차 안에 휘발유로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 발전기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만든 전기를 충전하면서 가는. 그러니까 결국 휘발유를 넣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자동차를 충전해서 가는 상태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저는 연료로서 수소가 중요하다. 수소는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인 것 같고 상용화만 된다면 이제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지고 수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메리트가 굉장히 높고 그 핵심에 현대차, 기아차가 있다 보니까 그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놓치긴 좀 아깝지 않을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다음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제 그런 쪽에 수소 관련 이야기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이번에 1차, 2차, 3차 토론을 보면요, 수소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관점을 잘 잡고 본다면은 수소차가 지금은 판매량도 저조하고 별로지만 오히려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모아놓기에는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과도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출발도 안 한 수소차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권에서도 좀 멀어진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만큼 어떤 기업들을 조금 바라보면 좋을지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수소차 이야기하면 뭐 일진, 머시기 뭐 이런 이야기 들어있는 종목들 네. 있죠. 그게 다 일진 붙어 있는 애들이 다 수소 쪽을 엮여있긴 하는데 저는 이런 중소형주들을 모아간다라고 보기에는요, 별로 좋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좀 장기간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대형주 쪽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수소차 대장은 현대차 빼고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 기아를 봐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수소차 테마하면 굉장히 작은 종목들, 그냥 테마 이름만 붙어 있거나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탄력이 좋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소액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에 큰 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큰 돈이 들어갔을 때 안정적인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수소차 뭐 엮이든 안 엮이든 수소차를 지금 만들고 있는 핵심 기업은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현대차는 자동차를 다른 것도 많이 팔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큰 자산들이 좀 들어가서 안전하게 모아간다거나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매수 타이밍을 굳이 찾는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모아간다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내려갈 때마다 더 살 것이고 오늘만 살 게 아니고 내일 또 살 것이고 한 달 뒤에 또 살 거고 그런 식으로 매수할 거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내려가는 관점에서도 겁먹지 말고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은 저는 현대차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 인프라가 구축이 될지 안 될지는 정부가 들어서 봐야 정책 부분이 지원이 될지 안 될지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가득하죠. 만약에 이야기 안 나오면 주가가 계속 내려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도 다른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출이 안 나온단 말이죠. 수소태만 있는데 매출이 안 나와서 내 돈을 갖고 가져가는데 이야기 안 나와서 주가가 막 10%, 20%, 30%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무서워서 못 가져갑니다. 근데 현대차는 어때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매출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수소차 관련주를 꼭 모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중소형 테마보다는 이런 대형주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비중을 실어가는 것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랑 기아차랑 중에서는 뭐가 낫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기아가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테마긴 하고 같은 업종이긴 하지만요. 기아가 훨씬 더 탄력이 좋죠. 그래서 이제 기아 쪽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탄력을 챙겨갈 수 있고 안정성을 좀 챙겨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현대차가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모아가는 관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살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바구니 정도에 넣어놓을 만한 테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매수의 타이밍들은 우리가 다시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소 산업 쪽으로 좀 봤을 때 그 수소 산업의 견제 대상이 이제 중국과 일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뭐 한 업종만 놔둬놓고 중국이 견제 대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모든 산업이 다 그렇죠. 중국에게 지금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소차만 중국에 밀리고 있다고 보긴 힘들어요. 하지만 한때 우리나라가 거의 독보적으로 원탑으로 수소차를 만들어 나갔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 판매량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중국은 왜 그런 게 가능하냐면 다시 말하지만 정책이 이게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아무래도 정책 싸움을 할 만한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냥 한 일당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자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부 지원이 밀어주다 보니까 역시나 중국에서는 전기차 판매량부터 해서 수소차 판매량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한 산업을 키우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어떤 정부의 체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이제 힘을 입어가지고 중국에서 굉장히 성장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대선 토론에서도 AI 지원을 해야 된다. AI가 지금 미국 다음 중국인데 사실은 또 중국 다음 미국인가. 이거에 지금 논쟁이 있을 정도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등한시되고 있죠. 이것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R&D 비용 이거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사실 수소차 테마라는 것이 산업이 커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산업이 중국에 그냥 밀려가지고 묻혀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거는 정부 쪽에서 보호를 해주면서 키워나가는 전략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수소차 테마는 아직까지는 매수할 만하다라고 하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대선 이후에 이제 그런 인프라라든지 그런 이야기들, 뭐 투자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라던가 또는 앞으로 자기 정부에서 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런 이쪽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기에 투자를 좀 늘려나가겠다라는 어떤 뉘앙스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쯤 이렇게 모아간다 생각하고 시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중국이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화학업종들처럼 지금 화학업종 완전히 그냥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하면 태양광 패널, 화학업종 이런 것처럼 수소차도 어쩌면 묻힐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매수의 관점을 갖되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현대차에 관해서도 앞서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매수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현대차를 지금 매수하기엔 적기는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쯤이 좀 적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은 또 모르신다고 하시겠죠? 예. 조금 한번 그거는 네. 사실 시기를 맞춰간다는 거는요, 좀 음.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 거고요. 예.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자리를 잡기도 아직 조금 멀었다 생각이 들고요. 재무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환율 이익을 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리고 환율이 요즘 떨어지고 있다, 이런 요소들과 관세 이야기들 좀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당연히 현대차는 위험 요소가 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주가가 선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선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일단 정부로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좀 돌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6월에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엔 좀 자리를 잡겠죠. 이런저런 자리를 잡고 관세부터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하기 시작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키워드로 잡아야 되는 것은 관세 협상 때 7월 정도 안에 이제 7월까지 모든 협상들을 유예시켜 놨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빨리 들어가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7월까지 협상을 할 때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가 첫 번째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잘 풀려 나간다면 그때부터 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7월 달이 일단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7월 이후에 이제는 이제 어떤 정책이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 가지고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선순위로 수소차 이야기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 이야기가 잘 나오고 난 다음에서야 바닥을 잡는 거지, 수소차 이야기는 사실 반도체 살려야 되지, 화학 살려야 되지, 지금 조선 잘 되고 있는 거 살려야 되고, 원자력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많은 테마들을 살려야 되고요. 지금 자영업자도 살려야 되고 살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는 사실 투자 관점이라 보니까 이제 내정부터 조금 안정화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살릴 기업들에게 투자를 좀 해준 다음에 야, 우리 미래 먹거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AI 센터라든지 수소 이쪽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도로 갈 것 같아서 7월에 핵심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한 9월, 10월쯤 됐을 때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주가가 박살이 나는 형태로 뭔가 좀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대로 또 매수 기회가 되기 때문에 7월 달에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7월 이후에 아무 이야기 없다가 그냥 주가가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한번 급락이 나오느냐, 그런 핵심 포인트들이 저는 매수 포인트라 보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야기 잘 나온다면은 7월 이후로 관심을 좀 가지면서 지켜보시다가 자리를 좀 잡아줄 때, 뭐 18만 원에서 20만 원대 자리를 잡아줄 때 그때 우리가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야기가 좀 안 나왔다, 그러면 한 15만 원 내지 12만 원까지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박앤세일이죠. 그런 걸 이제 잡아놓고 기다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매우 좋은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주가 폭락이 나온다면 금상첨화다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